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 속에서 숨겨진 의미와 핵심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뷰티 테크 분야에서 최근 정말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죠. 아스테라시스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피부 미용 의료기기, 특히 그 리프팅 쪽에서 상당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유럽 시장 진출이라는 아주 굵직한 소식까지 있었어요. 보내주신 기업 분석 리포트, 재무 데이터, 최신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요. 이 아스테라시스의 성장 배경은 뭐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없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그 아스테라시스 단순히 제품 잘 만드는 회사를 넘어서요. 기술 혁신이라던가 굉장히 발빠른 글로벌 시장 공략으로 요즘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회사가 도대체 어떤 기술력으로 시장을 사로잡고 있는 건지, 또 재무 상태는 얼마나 탄탄한지,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적인 리스크는 뭔지 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그 최근 주가 급등을 이끌었던 유럽 인증 소식, 그 의미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아스테라시스, 여기가 정확히 뭐라는 회사인지 그 기본 정보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볼까요? 핵심 사업은 역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중에서 특히 리프팅 관련 기술에 많이 집중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2014년, 어떤 자료엔 15년으로도 나오는데 그즈음 설립된 이후로요. 피부 미용 시술의 거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강도 집속 초음파 HIFU하고 고주파 RF, 이 두 가지 기술에 기반한 장비 개발에 계속 주력해 왔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HIFU는 피부 좀 깊은 곳을 타겟으로 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거고, RF는 상대적으로 좀 더 표면 가까운 측에 열을 줘서 타이트닝 효과를 내는 방식이죠. 아스테라시스의 그 대표 제품으로 리프테라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좀 눈여겨볼 점이 기존에 이렇게 넓은 면적에 쭉 쏘는 그런 선 타입 방식 말고요. 독자 개발한 펜 타입 어플리케이터를 같이 제공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 눈가나 코 주변처럼 이렇게 좀 굴곡진 부위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주 정교하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니까 시술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편하고 환자 만족도도 높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네, 이게 시장에서는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거 말고도 모공이나 흉터 치료에 쓰는 RF 마이크로니들 장비 포텐셜이라는 제품도 가지고 있고요. 요즘 다들 칼 대는 수술보다는 이런 비침습 시술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잖아요. 그 트렌드랑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제품 라인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같은 기술이라도 사용 편의성이나 효과를 높이는 그런 디테일한 차별점이 있다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술력은 알겠는데 실제 성과, 그러니까 실적은 좀 어떤가요? 자료 보니까 최근 실적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요.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성장세가 정말 정말 가파릅니다. 자료마다 구체적인 숫자는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건 2025년 상반기 실적이 그야말로 퀀텀 점프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 분석 리포트를 보면요. 2023년 한 해 전체 매출이 288억, 영업이익이 66억이었는데 2025년에는 상반기 딱 6개월 만에 매출 193억에 영업이익은 벌써 67억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반년 만에 이미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을 넘어선 거죠. 다른 자료에서는 상반기 매출 170억, 영업이익 44억 이렇게 집계하기도 했지만 이것도 전년 동기 대비하면 매출은 최소 50%에서 많게는 90% 이상 늘어난 거고 영업이익은 거의 200% 가까이 폭증한 거니까 어쨌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은 같아요. 이 폭발적인 성장 추세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와, 반년 만에 전년도 연간 이익을 넘어서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막 급성장하면 보통 재무 구조가 좀 불안정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스테라시스는 그 부분은 괜찮은가요? 이라는 거예요. 가장 좀 상세하게 분석한 리포트를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말에 부채 비율이 30.61%로
굉장히 낮아요. 뭐 일부 자료에 168%라는 숫자도 보이긴 하는데 이건 아마 집계 기준 차이일 가능성이 크고 주요 분석에서는 다들 낮은 부채 비율을 공통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빚이 적다는 뜻이죠. 반면에 단기적인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유동 비율은 482.33%로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현금이 부족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앞으로 뭐 투자라던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여력도 충분히 갖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지표인데요. 자기자본 이익률 ROE라고 하죠. 2023년 기준으로 무려 68.31%에 달합니다. 이거는 뭐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걸 넘어서서 내가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뽑아내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68%라는 건 뭐 동종업계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상장사 전체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의 자본 효율성을 보여줬다는 얘기거든요. 야, ROE 68%라. 네, 확실히 엄청난 숫자네요.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성장세와 또 높은 수익성의 근본적인 힘, 그 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하신 기술적 차별점 말고 또 다른 중요한 요인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이고 다른 하나는 과감한 글로벌 시장 확장입니다. 먼저 기술 쪽을 보면요. 그냥 HIVU, RF 장비 만들어서 파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R&D 투자를 해서 기술을 더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면 최근에 미국 FDA로부터 510K 승인을 받은 RF 장비 쿨페이즈, 이게 아주 좋은 예입니다. 510K라는 건 이제 미국 시장에 의료기기를 팔려면 받아야 하는 일종의 허가 같은 건데요. 이 쿨페이즈는 아스테라시스만의 독자적인 냉각 기술, DCC를 적용한 게 아주 큰 특징이에요. 시술할 때 그 부위를 효과적으로 차갑게 식혀주니까 RF 시술할 때 좀 따라올 수 있는 통증을 확 줄여주면서도 치료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높이는 거죠. 이게 시술받는 사람 만족도에 바로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 쿨페이즈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이 제품 매출의 67.2%,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가 소모품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기계를 한번 팔고 끝! 이게 아니라 시술할 때마다 계속 필요한 소모품이 꾸준히 팔리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계속 만들어주는 구조인 거죠. 비유하자면 뭐 프린터 회사가 프린터 팔고 나서 계속 잉크나 토너 팔아서 돈 버는 거랑 비슷한 아주 매력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 팔고 나서도 소모품으로 계속 매출이 발생한다. 이거 정말 안정적인 사업 구조겠네요. 알겠습니다. 기술 혁신과 더불어서 다른 성장 동력으로는 글로벌 확장을 말씀하셨죠.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현재 아스테라시스 성장의 가장 강력한 엔진은 바로 이 해외 시장 공략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전체 매출의 한 70% 이상이 해외 60여 개 나라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말 결정적인 아주 큰 호재가 터졌습니다. 바로 유럽의 새로운 의료기기 규정, 그 CE-MDR 인증을 획득한 겁니다. 이 CE-MDR이라는 게요, 기존의 그냥 CE 인증보다 훨씬 더 까다로워진 거예요. 안전성 기준이나 임상적인 증거 요구 수준이 뭐 엄청나게 높아졌거든요. 이걸 통과했다는 건 아스테라시스 제품의 기술력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그것도 가장 엄격한 기준 중 하나로 공인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인증 하나 더 땄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거대한 유럽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신호탄으로 봐야 합니다. 잠재력의 어마어마한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확보된 거죠. 네, 그 소식 나오자마자 시장 반응도 아주 즉각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렇죠. 정확히 그 CE-MDR 인증 소식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날이 2025년 10월 17일이었는데 바로 그날 아스테라시스 주가가 하루 만에 17.83%나 급등했습니다. 거래량도 막 폭발적으로 늘면서 아주 긴 양봉을 만들었죠. 시장이 이 뉴스의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하는지를 그냥 단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 시장 공략도 좀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같네요. 정확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콜페이지의 FDA 510K 승인이 바로 그 증거죠.
유럽과 함께 뭐 세계 양대 의료기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미국 시장 진출은 아스테라시스의 다음번 성장 스토리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겁니다. 앞으로 유럽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또 미국 시장을 얼마나 잘 공략하느냐, 이 부분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 유럽과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 모멘텀까지 확보했다. 뭐 이런 얘기군요. 자, 그렇다면 K-뷰티나 비침습 시술 이런 트렌드 속에서 아스테라시스의 현재 위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성장세가 워낙 가파르니까 혹시 뭐 단기적인 정점에 대한 우려 이런 건 없을까요? 아스테라시스는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좀 유망하게 보는 여러 메가 트렌드들 그 교차점에 딱 위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산업 자체의 성장세, 또 K-뷰티의 글로벌 인기 확산, 비침습이나 최소 침습 시술에 대한 선호도 증가, 그리고 또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항노화, 엔티에이징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스테라시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업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죠. 특히 그 RF 기반 리프팅 시장만 놓고 봐도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성장할 걸로 예상되는 분야거든요. 따라서 뭐 정점에 대한 우려, 이건 아직 좀 이르다고 판단됩니다.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아스테라시스가 주력하는 이 비침습 리프팅 분야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회사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핵심 신시장의 문을 이제 막 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의 정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본격적인 성장의 초입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합리적입니다. 실제로 시장의 전망치들도 이걸 뒷받침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2025년 연간 매출액이 한 457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 거의 5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144% 이상 급증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계획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던데요. 네, 맞아요. 차세대 HIF 장비로 알려진 쿨소닉이라는 제품의 글로벌 출시도 지금 준비 중입니다. 이 제품 역시 아마 쿨페이즈처럼 통증을 줄여주는 그 냉각 기술이 적용될 걸로 예상이 돼서 기대를 좀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배우 현빈 씨를 모델로 발탁해서 브랜드 인지도 높이는데도 꽤 힘을 쓰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기술 개발하고 또 신제품 내놓으면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가져가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 이런 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장 스토리는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하지만 뭐 모든 이야기에는 양면이 있듯이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위험 요인들 이런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떤 점들을 좀 짚어봐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장밋빛 전망만 볼 수는 없죠. 몇 가지 주요한 위험 요인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경쟁 심화와 규제 리스크입니다. 이 글로벌 미용 의료기기 시장, 기술 발전 속도도 엄청 빠르고요. 국내외에 정말 강력한 경쟁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스테라시스가 뭐 기술적인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경쟁사들이 계속 추격해 올 거고 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항상 경계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각 나라 정보의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이것도 계속해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CEMDR이나 FDA 승인 받은 건 정말 큰 성과지만 앞으로 진출할 다른 새로운 국가들, 예를 들어 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규제 장벽이나 인증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특정 제품이나 특정 유통 채널에 대한 의존도 문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리프테라 시리즈나 쿨페이지 같은 주력 제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아무래도 높습니다. 만약에 이 제품들의 인기가 좀 시들해진다거나 아니면 이걸 대체할 만한 아주 혁신적인 경쟁 제품이 나와버리면 실적에 바로 타격을 줄 수가 있죠. 또 특정 국가나 지역의 아주 유력한 유통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을 경우에도 혹시 그 업체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기면 실적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물론 뭐 회사 측에서도 유통 채널을 좀 다양화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히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확 올랐는데 이 부분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세 번째 주요 고려 사항인데요. 바로 단기 주가 급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CEMDR 인증 소식 하나로 하루 만에 17% 넘게 급등하는 등 최근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가팔랐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을 실현하려는 매물이 나올 수 있어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투자 전략 예시에서도 이게 뭐 투자 추천은 절대로 아닙니다만 섣불리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나눠서 매수하는 접근에 제한하면서 기술적인 지지선으로 대략 13,000원에서 14,000원 사이 구간을 제시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임직원들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그러니까 스톡옵션의 존재입니다. 앞으로 이 스톡옵션이 행사되면 새로운 주식이 발행되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좀 희석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잠재적인 부담 요인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스테라시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각도에서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그 펜타입 어플리케이터라던가 쿨링 기술 같은 독자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아주 탄탄한 재무구조 위에서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 유럽 CMDR 인증받고 또 미국 FDA 승인까지 받으면서 글로벌 메이저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이게 앞으로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은 점점 더 치열해질 거고 각 나라마다 규제라는 허들도 넘어야 하고 또 특정 제품이나 유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과제도 있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이나 스톡옵션 물량 부담 같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뷰티 테크 산업의 성장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이런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균형 있게 평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아스테라시스라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이 속한 미용 의료기기 산업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유용한 가이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술 혁신이 어떻게 새로운 시장을 열고 성장을 이끌어가는지, 또 그 과정에서 기업은 어떤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스테라시스가 만약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그들의 다음 시선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중국 시장, 혹은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아스테라시스의 기술과 제품이 과연 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시장들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또 다른 어떤 아주 독특한 규제 환경이나 소비자 특성 혹은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상상해보는 과정이 앞으로 아스테라시스의 행보를 지켜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시각으로 한번 예측해보시는 건 어떨까요?